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자, 2월 18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정관장, 자, 그리고 뭐, 대한항공, 삼성생명, 페퍼, 부산 KCC, 그리고 아침까지 있죠. 자, 우리가 오늘 해축은 뭐, 들어와 졌는데, 자, 오늘 해축이죠. 자, 보시면, 뭐, 갈라타사라이, 프렌, 말가라파 승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PSG 도르트문트, 들어와줬죠. 그리고 어제 주간 같은 경우는 자 아쉽게 놓쳤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한 경기 때문에 조금 못 먹어서 조금 아쉽게 계속 놓쳤는데 자 오늘은 한번 제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어제 저도 자 올킬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이렇게 갔죠. 수원 KT 마옌 도로공사 승. 자 이건 승승패패패가 나왔죠. 13점 전승이 홈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FC 서울도 이 88분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2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어제 이제 놓쳤는데 자, 오늘은 한번 정관장 대 뭐 원주D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축구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멜버른 시티랑 강원 FC인데 멜버른 시티는 뭐 직전 울산 원정에서 자 2대1 승리를 거뒀죠. 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아시아 무대에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조별리그 초반 2연패 이후 5경기에서 승점 13점을 쓸어 담았죠. 자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보했지만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 시드 배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 보시면 최종 순위 2위서부터 5위까지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 상위 4위 안에 들어갈 경우 16강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FC 같은 경우는 자 지금 8위죠. 자 16강 마지노선에 걸려있죠. 자 7위 조우로 9위 울산과 승점이 촘촘하게 얽혀있죠. 10위 청도까지는 청도까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자, 이 운명이 갈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승리가 사실상 이 필요한 조건에 위치해 있는 팀이죠. 다만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자, 지금 아침에서 보시면 4경기에서 2무 2패죠. 승이 없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자, 상하이 포트전에서도 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도 자,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역시나 이 결정력 부재. 자,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것도 오늘 조금 부담이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전력 공백도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김건희 그리고 주장 이우혁이 결장하면서 자, 두 선수 모두 이 강원FC한테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죠. 자, 이우혁의 공백은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뭐 김건희는 뭐 박상혁으로 대체돼서 나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 멜버른 시티도 뭐 동기부여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멜버른 시티 우리가 뭐 프렌 쪽으로 보고 자, 언어반은 이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멜버른 시티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한번 역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울산현대는 이제 상하이 하이강이죠. 자, 상하이 하이강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하이는 지금 보시면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죠. 자,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단 승점 2점에 그쳤죠. 직전 강원전에서도 무승부로 사실상 올 시즌은 이제 아챔을 마무리를 지었고 여전히 뭐 결정력의 부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6강 가능성이 남아 있죠. 뭐 조건이 조금 극단적으로 단순하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지금 9위 그리고 조르하고 강원과 이 승점 8점으로 동률이죠. 8위까지 주어지는 이 16강 티켓을 위해서는 자 오늘 무조건 이 3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 팀도 자 멜버른 상대로도 홈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죠. 자 경기 종료 직전 실점이 조금 뼈아팠죠. 자 그날 보시면 이 김현석 감독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자 데뷔전 치고는 여전히 조금 아쉬웠죠. 그나마 자 이 울산의 이 투기의 빠른 역습은 조금 돋보였다. 공격 전개에서는 그래도 이동경, 이 보야니치가 그래도 자 빠른 역습을 한번 보여줬죠. 자 울산은 대진운이 상당히 좋았던 건 맞습니다. 자 그만큼 자 울산은 오늘 이 승점이 간절하게 필요한 만큼 자 오늘 자 전력을 봤을 때는 울산이
자, 풀 라인업으로 들어올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상하이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굳이 뭐 풀 라인업으로 내보낼 이유는 없어서 이 경기도 자, 라인업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라인업이 풀 라인업으로 들어와 주면 울산현대 한번 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언어반은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공안 대 템파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템파이스는 일단 1차전에서 4대0 완패를 당했죠. 자, 이후 상황이 이제 완전히 뒤집혔는데, 공안이 이제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 2명을 기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 1차전 결과는 3대0 몰수승으로 자, 정정이 되었죠. 단숨에 이제 유리한 고지로 넘어섰습니다. 뭐 단숨 패배가 아닌 행정적 승리죠. 뭐 스코어 공식 기록은 남습니다. 뭐 최근 10경기에선 6승 1무 3패죠. 직접 리그에서도 자, 알비렉스 니가타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둬갔고, 최근 홈에서는 5경기 3승 2패로 기복은 여전히 자, 있는 팀이죠. 그리고 수비의 안정감은 여전히 떨어집니다. 자, 공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0 대승을 거고도 이 3대0 이 초유의 사태를 맞았죠. 자, 그리고 이 스테판 마우크하고 알베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 자격이 없는데 그 경기에 나섰습니다. 자, 6일 만에 이제 몰수패가 당했기 때문에 자, 2차전에서는 최소 3골차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뭐 심리적 부담감은 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뭐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안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공안 쪽으로 보고 언어반은 당연히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브 반등 대 라차부리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페르시브 반동 같은 경우는 자, 1차전에서 0대3 크게 무너졌죠. 크게 무너졌고 2차전은 사실상 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다만 이번 경기는 그래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이 반등은 홈에서 최근 성적이 압도적이죠. 자, 최근 6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기간 실점도 최소화하면서 승점을 계속 쌓아 올렸죠. 최근 10경기에서도 전체 성적은 7승 1무 2패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그전에서도 자, 이 말룬 유나이트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갔고, 자, 원정에서도 이 페르시번 솔로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갔죠. 홈에서 1대0 승률이가 유독 많기 때문에 뭐 큰 전수로 이기는 팀보다는 이 지키는 걸로 조금 가져가는 팀이죠. 그 라차부리 같은 경우는 자, 1차전 이 3대0 승리로 이미 이 8강 진출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뭐 방심은 할 수는 없습니다. 페르시브가 최근 홈에서 6연승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 강력한 팀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최근 3경기에서 이 팀은 다만 원정에서는 1승 2패로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3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골 차로 뭐 지더라도 라차부리가 올라갈 가망성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버티는 축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브 반동 승만 보고, 자, 그리고 햄무 한번 볼게요. 햄무. 자, 언어반은 2.5점이면 그래도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국내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였죠. 이 서울 SK 상대로 자, 77대 80으로 자, 패배를 먹었습니다. 뭐 오브라이언트, 자, 그리고 자, 문유현, 뭐 그날 경기 보시면 자, 많은 득점을 내줬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 쪽에서 조금 많이 부족했죠. 자, 그날 보시면 뭐 계속 접전이었습니다. 뭐 3쿼터까지 뭐 61대 65, 뭐 전반전이 끝날 때 보시면 42대 45. 자, 이 4쿼터 때도 시소 게임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 이 4쿼터 때 이 3점 차로 조금 앞서다가 이제 오세근한테 잇따라 3점슛 허용한 게 컸죠. 뭐 이길 경기를 졌다고 봅니다. 그날 이 정관장 때문에 우리가 올킬을 못 먹었죠. 자, 턴오버 면에서는 9개로 이 상대방보다 상당히 줄었지만 이 3점슛 라인에서 밀렸고,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크게 밀리면서 그 경기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직접 자, 홈에서 모비스 상대로 자, 90대
자, 8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자, 그날 보시면 리바운드 싸움은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3점슛 라인에서는 자, DB가 앞섰고 턴오버에서도 DB가 앞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알바노하고 앨런슨이 이 두 선수가 자, 45득점을 합작을 해주면서 그 경기를 크게 이겼다고 봅니다.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이 3승 1패로 자, DB가 우세를 점하고 있죠. 자, 정관장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자, 승과 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여전히 조금 많이 떨어지죠. 자, 첫 번째 이 가드 압박 쪽에서도 시작된 턴오버 싸움에서도 정관장이 최근에 보시면 턴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SK전에서도 초반에 턴오버로 인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박지훈의 컨디션의 변수가 겹치면서 이 뽀른발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문유현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원조 DB 같은 경우는 이 정호영이 상대 가드로 상대로 스틸, 뭐 블록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알바노란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득점 분배랑 이 공격 파생 옵션에서도 보시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브라이언트랑 문유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한번 정리가 되면 득점이 끊기는 구간이 생겨주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알바노, 이 정효군, 그리고 이 외곽, 빅맨 자원에서 이 세컨 찬스가 많이 만들어내는데 경기 중반에 보시면 상대가 따라붙는 순간에도 외곽에서 한 방, 그리고 2차 공격에서도 세컨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변수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승부처에서 이 빅맨 매치업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SK전에서 정관장이 봤을 때 이 사쿼터의 빅맨들한테 필요한 득점이 쉽게 허용을 내줬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앨런슨이 외곽에서도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스타파 같은 경우도 자, 세컨 찬스를 최근에 많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 경기도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 자, 5분에서 이 턴오버나 이 세컨 찬스에서 조금 갈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최근 그냥 경기 내용만 뜯고 보면 DB가 자, 그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원조 DB 자, 원조 DB 역배승, 자, 프렛,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다득점이 쉽게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자,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한항공 대 자, OK저축은행입니다. 자, 이 경기는 뭐 대한항공이 이겨야 되는 경기죠.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자, 현대캐피탈 원정에서 세트스코어 2대3 패배를 당했죠. 우리가 그날 자, 이 현대캐피탈 승적으로 잘 받고 2연패에 빠졌습니다. 다만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았죠. 뭐 공격 성공률 7%가 오히려 대한항공 쪽이 앞섰고 이 범실 싸움에서 조금 졌다고 봅니다. 그날 범실이 무려 30개나 나와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지석이가 그날 30점을 올려주면서 자, 오히려 정지석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자, 그리고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자, 우리카드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3연승이 중단이 됐죠. 역시나 이 원정에서 성적은 다소 많이 아쉬운 팀이죠. 자, 디미르트로프가 그날 단 14득점에 그쳤죠. 뭐 블로킹, 서브, 뭐 범실, 자, 모든 면에서 얘네들이 뒤지면서 그 경기를 이제 패배를 먹었는데,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 보시면 자, 2승 2패로 박빙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OK저축은행은 원정에서 셧아웃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뭐 홈에서는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자, 원정에서 다소 부진하죠. 디미르트로프도 이 원정만 오면 이상하게 부진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대한항공 지난 경기 패배를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지석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 뭐 서브도 좋은 팀이라서 자, OK저축은행의 이 불안한 리시브를 공략만 잘하면 뭐 쉽게 경기를 조금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항공 승. 자, 그리고 마이엔,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 대 자, KB스타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KB스타즈죠. 자, 이 경기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해요. 자, 점수를 보시면 5.5점을 잡았죠. 5.5점. 자,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은행 상대로 원정에서 자, 58대 56으로 자, 승리를 가져갔죠. 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그날 운 좋게 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전반전서부터 일단 공격은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득점 공방 속에서 자, 21대 26 뒤진 채 끝났죠. 그리고 이 3쿼터 때도 38대 42로 자, 뒤진 채 끝났습니다. 이 4쿼터 이 접전인 상황에서 이 강계리 이 3점 슛을 허용하면서 5점 차까지 벌어졌죠. 이 사실상 진 경기를 얘네들이 이 김아름 이 3점 슛이 터져주면서 가져갔는데 자, 그날 김아름이 3점슛 5방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강유림, 이해란 자, 이 선수들이 11득점을 올려주면서 이 팀을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KB스타즈 같은 경우 직전 자,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3대 78 자, 73대 78. 자, 패배를 하면서 7연승이 중단이 됐죠. 자, 전반전 뭐 박지수, 강희슬 중심으로 공격을 잘 풀어 나갔는데 우리가 그날 또 삼성생명 프로를 잘 봤습니다. 자, 이 앞선 채 끝났지만 여전히 이 3쿼터 4쿼터 때 좀처럼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접전으로 이어지다가 이날 보시면 자, 이 상대방을 그냥 막지를 못했어요. 3점슛을 맞으면서 1분여 만에 이제 공격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제 결국 패배를 먹었죠. 그날 보시면 뭐 강희슬은 뭐 26득점, 박지수도 이 16득점 올려졌지 마지막 고비에서 조금 아쉬웠죠.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1패입니다. 자, KB스타즈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난 경기 신한은행한테 패배하면서 이 7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자, 일단 한 경기만 놓고 보면 뭐 크게 뭐 얘네들이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뭐 큰 부상자도 없습니다. 다만 내각 밸런스는 그날 보시면 조금 아쉬웠죠. 이 수비적인 면에서도 외곽에서 조금 찬스를 많이 맞았습니다. 외곽에서 많이 맞으면서 자, 어려움을 겪었죠. 뭐 높이에서는 역시나 뭐 삼성이나 KB스타즈나 이 높이가 좋은 팀이고 여전히 이 박지수한테 조금 쏠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 박지수가 빠졌을 때 항상 이 KB스타즈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박지수, 강희슬, 허예은 이 라인업에서는 이 강력한 게 KB스타즈라고 봐요. 다만 이 핸드라는 점수는 여전히 이 많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이 뭐 KB스타즈 자, 승적으로 보고 자, 핸디는 이 삼성생명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자, 언어반은 이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다득점. 자, 그리고 이제 페퍼저축은행 대 대전 정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 배구가 항상 어려운데 뭐 이겨내야죠 우리가. 자, 대전 정관장이죠. 자, 이 경기도 뭐 페퍼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이 IBK 기업은행 상대로 자, 1대3 1대3 승리를 가져갔죠. 뭐 23대 25, 자, 25대 21, 자, 그리고 25대 21, 25대 자,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1세트 뭐 접전 끝에 세트를 내줬지만 자, 2세트 때도 이 상대방 킹켈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쉽게 가져간 것 같아요. 뭐 그날 보시면 뭐 조이가 뭐 33득점, 자, 그리고 시마무라가 자, 17득점 올려주면서 자, 승리를 가져갔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얘네들이 또 잘 될 때는 되게 잘합니다. 하지만 안 될 때는 되게 안 되죠. 이날 보시면 역시나 이 범실은 여전히 조금 많이 높았죠. 범실을 이 27개나 범했죠. 다만 뭐 블로킹, 뭐 서브, 뭐 공격 성공률 모두 얘네들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흥국생명 원정에서 또다시 한번 패배를 당했죠. 0대3 이 셧아웃을 당하면서 자, 지금 자, 10연패까지 왔습니다. 뭐 사실상 뭐 돌파구가 없다고 봐요. 뭐 정호영까지 지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뭐 더 이상 뭐 돌파구가 없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뭐 여전히 뭐 리시브, 공격 효율, 뭐 범실, 뭐 블로킹, 서브 뭐 면에서 다 밀리고 있죠. 그날 보시면 블로킹은 단 한 개를 잡을 정도로 블로킹 라인업에서도 여전히 다 무너져 내렸죠. 자, 이번 경기는 뭐 지난 경기 이제 페퍼가 승리하면서 이 창단 이후에 올 시즌 최다승 예, 그러니까 이 창단 이후에 얘네들이 최다승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자,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고 자, 올 시즌 특히 홈에서는 얘네들 8승 6패로 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리시버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이라는 이 압도적인 해결 능력을 가진 자, 용병이 있죠.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여전히 이 시마무라한테 막히면서 고전을 할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정호영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마무라를 상당히 뭐
도저히 뭐 막을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네티가 복귀한 거는 여전히 뭐 호재긴 하지만 이 박여름이 최근 주전으로 나오면서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뭐 이 팀을 가져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이 페퍼 승, 마인도 봐야죠. 자, 그리고 언어반은 예,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고, 자, 부산 KCC, 자, 그리고 창원 LG죠. 자, 이 팀도 보시면, 자, 지금 창원 LG가 부산 KCC 상대로 11연승 중입니다. 자, 11연승 중이고, 자, 오늘 핸디는 생각보다 작게 받았죠. 자, 3.5점밖에 안 받았습니다. 자, KCC는 직전, 자, KT 상대로 홈에서 이 83대 81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전반 초반 이제 접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43대 32로 11점 차까지 벌렸고, 이 3쿼터 때 꾸준하게 리드를 가져가다가, 자, 중반 이후에 수비가 조금 무너지면서, 자, 57대 56으로 끝났죠. 그리고 4쿼터 때는 이 근소하게 이제 앞서다가 뭐 허웅 그리고 쇼농의 득점이 터져주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죠. 2점차 승리를. 뭐 턴오버 3점슛에서는 뭐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자, KT 상대로 무려 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죠. 자, 허웅이 그날 자, 21득점 올려줬고 무엇보다 이 장재석의 활약이 돋보였죠. 20득점으로 예,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고, 자, LG는 직전 이 손호 상대로 홈에서 자 62대 자 79로 자 패배를 먹었죠. 자, 몸살로 결장했던 마레이가 복귀를 했는데, 자, 복귀를 하고도 그 경기를 내줬습니다. 뭐 전반전서부터 그냥 수비가 터졌죠. 그러면서 28대 44로 사실상 거기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 3쿼터 끝날 때도 이 42대 63으로 완전 뒤진 채 끝났죠. 이 뭐 턴오버는 뭐 비슷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3점 슛에서 뭐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자 29대 39가 나왔죠. 그리고 마레이는 자 17득점으로 분전하긴 했지만 이 국내 선수들 진에서 조금 다소 부진했죠. 최근 LG가 보시면 예, 3경기에서 1승 2패로 예,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호재는 이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이 완전체 전력을 꿀렸다는 거죠. 뭐 탄탄한 이 수비, 뭐 당연히 내외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뭐 유기상, 마레이, 타마요 다 건재하죠. 그리고 KCC 상대로 올 시즌 전승입니다. 다만 자, 최근에 보시면 얘네들이 제공권의 싸움이 예, 어렵다고 봐야죠. 부산 KCC는 오히려 KT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그러면서 2연승을 가져갔죠. 그리고 창원 LG는 오히려 손호전에서 단 29개밖에 못할 정도로 이 세컨 찬스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 순간마다 점수차는 더 벌어졌죠. 자, 두 팀의 최근 경기에서는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리바운드의 싸움. 리바운드의 수치에서 오히려 부산 KCC가 조금 더 이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외곽에서는 당연히 자, KCC가 외곽 쪽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 LG는 직전 이 3점 슛만 던진 게 무려 자 20개를 던졌죠. 20개를 던져서 단 5개의 성공에 그치면서 여전히 외곽 쪽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 부산 KCC는 오히려 이 3점 슛이 터져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단 보시면 자 후반에 이 흔들리는 모습은 오히려 자 창원 LG 쪽에서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이 3쿼터에서 뭐 부산 KCC가 조금 이 수비적인 면으로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4쿼터 승부처에서는 장재석, 허운으로 이어지는 이 득점력 모든 면에서는 이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보면 이 부산 KCC가 오히려 데이터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간단합니다. 자, 초반에 박빙으로 가다가 이 3쿼터, 4쿼터 때 갈라질 가망성이 많죠. 예, 저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 이 리바운드 싸움 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 이 세컨 찬스. 세컨 찬스에서 자 우위를 점하면 오히려 이 경기는 자 연승이 끊어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산 KCC 한번 역배승 보고 프렘 보고 자 언어반은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오버 쪽 보고 오늘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